감히 내 딸이 한국에서 임신을 했다는 말인가? 전역한 해병대 대령 조지 밀러는 격분으로 몸을 떨며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48시간 내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믿기 힘든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딸을 데려오기 위해 왔던 해병대 대령 아버지는 한 달 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는 딸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이 평생 놓치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세계 최강 미 해병대 대령에 강고한 10년마저 무장 해제시킨 한국의 독특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의 현장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새벽 3시, 저는 숙소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은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저는 미 공군 대위 에밀리 스미스, 27살이며 오산기지에서 정보장교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복무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규정 위반,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무엇보다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은 제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지훈 씨를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기지 근처 한의원에 젊고 유능한 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통치료를 위해 방문했지만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졌고 그렇게 우리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문밖에서 룸메이트 사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곧 나갈게.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을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로버트 터너, 전직 해병대 대령. 36년간 군에 헌신하며 명예롭게 전역하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딸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어떻게 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 기지 측에서도 알게 될 것이기에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오후 1시경이었을 것입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항상 따뜻하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계세요? 그럼,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전환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굵고 위험 있으며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침을 삼키고 마침내 입 밖으로 뱉어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길고 무거운 정적이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적은 곧 폭발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방을 울렸습니다. 임신했다고요. 에밀리, 내가 미쳤구나. 누구야? 그 자식이 대체 누구냐고? 아빠,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딸이 군 생활을 망쳤는데 진정하라고?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밀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인생이 끝장났어,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버지는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놈의 이름을 대. 군인이야? 설마 한국인은 아니겠지? 또다시 찾아온 침묵, 제 침묵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에밀리 스미스, 한국인이라고? 내가 한국인과? 아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한의사고? 닥쳐.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내 경력을 망친 놈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물건을 집어 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48시간이다. 정확히 48시간 안에 내가 갈 테니 짐 싸놓고 있어. 너는 당장 미국으로 돌아온다. 아빠, 저는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엘리자베스,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해. 우리가 직접 데리러 간다. 조지, 진정해요. 먼저 에밀리 이야기는 무슨? 우리 딸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끊은 것입니다. 5분 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밤 도착해. 공항으로 마중 나와. 그렇게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부모님이 오신대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이요. 그리고 아주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대 내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상관들의 눈빛은 명확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 잠시 면담 좀 하지? 직속 상관인 윌슨 중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들었네. 곧 공식 조사가 있을 거야? 그 전에 명예롭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중령님. 아쉽네. 자네는 정말 유능한 장교였는데? 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울 수 없었기에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비행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14시간의 비행 동안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특히 아버지가 얼마나 더 격분하셨을지 상상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편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LA 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조지 밀러는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병대 대령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지, 제발 진정하고 가요. 에밀리도 성인이에요. 성인이 군 규정을 어기고 자기 인생을 망쳐? 그것도 한국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조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4시간이야. 14시간 동안 계획을 세울 거야? 그놈이 누군지, 뭘 노리고 우리 딸에게 접근했는지 알아낼 것이다. 뭘 노리다니요?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 엘리자베스, 정신 차려. 미군 여성 장교를 임신시킨 거야. 이게 사랑이야?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조지의 분노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드래곤 레이디 작전을 짤 거야. 뭐라고요? 48시간 안에 에밀리를 구출하는 작전이다. 첫째, 그놈과 분리시킨다. 둘째, 짐을 싸게 한다. 셋째, 미국으로 데려온다. 조지,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야. 내 딸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지.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 결심하면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먼저 에밀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어봐요. 선택. 실수지. 그리고 실수는 바로 잡아야 해. 기내식도 거의 먹지 않은 채 조지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마치 정교한 이게 다야? 화장실도 이렇게 작고. 한국은 원래 집이 작아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대위 월급 받으면서 이런 데서 사는 게 문제지. 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지훈 씨가 자주 해줘요. 뭐? 그놈이 여기를 드나든다고? 아버지가 또 폭발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요? 우린 곧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 누가 허락했어? 제 인생이에요, 아빠. 내 인생. 내가 뭘 안다고? 경력이 끝난 여군 출신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버지는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절대 그놈 편들지 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게 해. 한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지훈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아버지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와. 한의원 상담실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임신시켰지? 아빠, 조용히 해요. 제가 묻는 겁니다. 박지훈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뭘로 책임져? 내 딸 인생 망쳐놓고 에밀리 씨와 결혼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 군 경력이 끝난 사람이 한국에서 뭘 하며 살 건데? 제가 돌보겠습니다. 한의원도 안정적이고. 닥쳐. 침 놓는 걸로 내 딸을 먹여 살린다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정말 박지훈 씨를 때릴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원장님. 지금 진료 안 하세요? 허리가 너무... 할머니는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훈 씨가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에밀리 씨 부모님이세요?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저 에밀리 씨 덕분에 영어 배우고 있어요. 첫째가 미국 사는데 이제 영상통화도 해요.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경로당에서 매주 영어 가르쳐 주시거든요. 공짜로요. 그래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돈 없는 노인들 무료로 치료해 주시고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할머니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 어울려요. 천생연분 커플이죠.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나가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안 돼.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은 미국으로 데려갈 거야.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난 당신 아버님 아니야?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원장님, 제 약 찾으러. 아, 손님이 계시네요. 잠시만요. 김 사장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성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 씨 맞죠? 우리 애들 영어 과외해 주시는. 또 한 번 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따님 덕분에 우리 애들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에밀리 씨가 통번역도 도와주세요. 정말 능력자예요. 따님이. 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이다. 이번 주 수업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반찬통까지 들고 왔습니다. 에밀리 씨, 이거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입덧할 때 좋아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한 의원을 나서며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밀리, 너 여기서 일하는 거니? 네. 영어 과외도 하고 통번역도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군 생활은 아직 몇 달 남았어요. 그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지만 아까와는 달리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널 아는구나. 작은 동네라서요. 그 사람, 지훈 씨. 괜찮아 보이던데? 엄마, 아직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정찰이라도 하듯 제 일상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 숨기지 말고 평소대로 해. 첫 일정은 오전 9시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 교육관에서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죠. 여기서 수업해. 아버지가 낡은 건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무료로 빌려주세요. 교육관에 들어서자 아주머니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오늘은 가족도 함께 오셨네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어머, 반가워요. 따님분이 정말 훌륭해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뒤쪽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티처. 아주머니들의 서툰 발음에도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전화 영어를 배워볼게요.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1시간 동안 수업하는 내내 아주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제 발음 어때요? 아주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시죠? 정말 좋은 따님 두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시카고에 있는 딸이랑 영어로 통화했어요. 딸이 엄마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놀라더라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머니는 감동한 듯 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점심 약속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한의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밀리 씨.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도 함께 왔네요. 어머, 아버님이 정말 멋지시네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니 아주머니가 바로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임신부는 잘 먹어야죠. 오늘 특별히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감사해요, 이모님. 이모님. 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서 다들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식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동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씨, 요즘 입덧은 좀 어때요? 선생님, 다음 주 영어 수업 때 봬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야? 네. 여기서 1년 반 살다 보니 오후에는 박지훈 씨 한의원에서 일했습니다. 접수와 통역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에밀리 씨, 3번 환자분 미군이에요. 통역 부탁해요.
지훈 씨가 부르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1층 슈퍼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거든요. 에밀리 씨 부모님 오셨어요? 네, 아저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저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주었습니다. 더운데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서비스. 아니에요. 계산할게요. 에이, 무슨 소리. 우리 에밀리 부모님인데. 억지로 음료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옆가게 세탁소 아주머니도 나왔습니다. 어머, 에밀리 부모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부동산 사장님, 심지어 택배 아저씨까지도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에밀리 씨 부모님이시죠?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따님분이 정말 착해요. 복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무슨 마을이야? 다 알고 있네. 점심은 박지훈 씨 부모님이 초대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걱정되었죠.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지훈 씨 집은 한의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담한 2층 주택이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정중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뒤에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정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입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죠.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육군이셨습니까? 네, 32년 복무했습니다. 미스터 밀러는 해병되셨다고요? 네, 36년 복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러운 한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였죠. 에밀리 씨가 입덧한다고 해서 담백한 것 위주로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아직. 곧 그렇게 될 거잖아요. 지훈 씨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에밀리 씨가 군인이라서요. 하지만 두 사람을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더군요. 그리고 에밀리 씨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도 봤고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딸이 군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명예로운 삶이 꼭 군복을 입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사 후 지훈 씨 어머니가 앨범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지훈 어릴 때 사진이에요. 에밀리 씨한테 보여주려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사람 돕는 걸 좋아했거든요. 에밀리도 그래요? 정의감이 강해서 군인이 됐죠? 어느새 양가 어머니들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인 것 같아, 엘리자베스. 아직 결정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전날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숙소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보니 동네 아주머니 여러 명이 서 계셨습니다. 에밀리 부모님 계시죠?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머니들이 들어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 음식 좀 드셔야죠.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에밀리가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딸 키우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한 아주머니가 서툰 영어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에멀리, 정말 친절해요. 정말 좋아요.
우리가 그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환대였을 테니까요. 아주머니들이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빠.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이게 제가 찾던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에밀리, 48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빠, 그래도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해병대 대령과 아버지 사이에 치열한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죠. 48시간의 마지막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놈 한의원에 가자. 할 말이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니 지훈 씨가 진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원장실로 가자.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 에밀리, 너는 밖에서 기다려. 두 사람이 원장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내 딸 인생을 망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딸이 군 경력을 포기하는 거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가. 원장님한테 누가 소리를 질러? 순식간에 대기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우리 원장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다른 환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원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의사인데. 그 순간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는데 수십 명의 환자들과 마주쳤죠. 뭐야?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원장님한테 소리를 질러? 저는 저기 에밀리 아버지입니다. 에밀리 아버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럼 더 안 되지. 딸이 그렇게 좋은 아이인데 왜 원장님을 괴롭혀? 한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맞아요. 원장님이랑 에밀리 씨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받는지 아세요? 환자들이 하나둘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남편 허리 고쳐줬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래서 포기했는데 에밀리 씨가 통역해줘서 우리 며느리도 여기서 치료받아요. 미군이거든요. 돈 없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무료로 봐주셨어요.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지훈 씨가 나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할 일이니까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일이기도 해.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마디 하지? 나는 25 전쟁 참전 용사야. 미군들과 함께 싸웠지? 그때 미군들이 우릴 도와줘서 고마웠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당신 딸을 돕고 싶어. 왜? 좋은 아이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에밀리는 우리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통역도 해주고 진짜 딸 같아. 그런 아이를 왜 데려가려고 해? 다른 환자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에밀리 집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떼어놓으려고 하세요? 아버지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군인인데 경력이... 그게 뭐 어때서요?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기 낳고 사는 게 불명예요. 그게 오히려 명예 아닌가요? 근데 지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축하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온 거예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계급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 아빠는 그때 대위였는데 승진 심사 때문에 정신 없었지. 정말요? 응. 나도 군인 아내로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어. 아빠가 임무 때문에 내 첫걸음도 못 봤잖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어머니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기도 선물이야. 비록 계획이 없었더라도.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훈 씨 마음에 들어. 정말요? 너를 보는 눈빛이 아빠가 날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녀로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에밀리, 혹시 입덧할 때 뭐 먹어? 응, 김치찌개요. 이상하죠? 전혀. 나는 너 임신했을 때 피클만 먹었어. 웃으며 걷다가 작은 베이비 용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볼까? 엄마, 아직 일러요. 구경만 하자. 가게 안은 예쁜 아기 옷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작은 신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작은 발이 들어간대. 신기하죠? 너도 이렇게 작았어. 믿기지 않지? 점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첫 아기세요? 네. 어머니랑 같이 오셨네요. 보기 좋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기 우주복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살게요. 엄마의 첫 선물이야. 할머니가 주는. 밖으로 나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빠 설득은 내가 할게. 엄마 대신 약속해.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매년 추수감사절엔 미국 와야 해. 손주 얼굴 봐야지. 당연하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있잖아, 에밀리. 네. 여기 사람들이 다 너를 아는 거 봤어. 그리고 다들 너를 정말 아끼더라. 그게 부러웠어. 미국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잖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가 너의 집이구나. 이제 알겠어. 숙소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지,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가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48시간이 모두 지난 후 아버지가 제게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지만 부모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에밀리 부모님 마음을 돌려야 해. 경로당에 모인 아주머니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신 것 같던데? 그럼 우리가 한국의 정을 보여드리자. 작전명은 세밀리 지키기 프로젝트였대요. 첫 번째 작전은 통역 봉사대였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영어를 할 줄 아는 동네 분들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에밀리 부모님 안내해 드리려고 왔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영어 선생님까지 다양했죠. 우리가 에밀리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요. 에밀리가 우리 식구인데. 그중 한 분이 영어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밀러, 우리가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딸이 사는 도시를 알아야 하잖아요. 결국 반강제로 서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여기는 6.25 전쟁 때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는 곳이에요. 안내를 맡은 퇴역교사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에밀리 같은 미군을 더욱 소중히 여기죠. 아버지가 기념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을 보면서요. 다음은 한강이었습니다. 이곳이 에밀리가 자주 뛰는 곳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죠. 우리도 가끔 만나요. 인사하면 항상 밝게 웃어주고. 산책로를 걸으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잘해요. 김치도 잘 먹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다들 에밀리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에밀리가 장 보는 곳이에요.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에밀리 부모님. 어서 오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깎아주셨습니다. 에밀리가 임신하고 사과를 자주 사가요. 아기한테 좋다면서.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에밀리 참 대단해요. 한국 생선 이름도 다 외웠어요. 맞아, 갈치, 고등어, 오징어 다 구별해요.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이게 에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예요. 맵지 않게 따로 담가드려요. 아버지가 김치를 먹어보고는 놀랐습니다. 오, 좋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죠. 에밀리가 아버지 입맛 닮았나 봐요. 시장 투어가 끝날 무렵 아버지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경로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을 위한 환영 파티예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어로 적힌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한테 영어 배우는 박할머니예요. 첫째가 미국 사는데 이제 영상 통화해요. 저는 에밀리가 통역 도와줘서 미군 병원에서 수술받은 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에밀리한테 과외받고 토플 점수가 30점 올랐어요.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에밀리와의 인연을 이야기했어요. 그중 가장 감동적인 건 미군 부인이었던 제시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미군 가족이에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에밀리가 도와줬어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계속했어요. 에밀리가 한국 병원 소개해줘서 우리 아기 무사히 나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 할아버지였죠. 미스터 밀러. 할아버지는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Your daughter, very special. 그녀가 모두를 도와요.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에밀리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이런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우리가 너무 슬플 거예요.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에밀리를 지켜줄게요. 한국의 딸로, 며느리로, 엄마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같이 키울게요. 에밀리는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 딸이. 아버지는 영어로 말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밀리 가족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자,
케이크 자르세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우리가 에밀리 잘 돌볼게요. 파티 다 같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막걸리도 한 잔씩 돌렸죠. 자, 미스터 밀러. 원샷. 원샷. 한 번에 다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걸리를 단숨에 마시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오, 잘 마시네. 역시 해병대.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은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한 아주머니가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박수치며 호응했죠. 미스터 밀러도 한 곡 해요. 아니, 저는 에이, 그러지 말고. 결국 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 웨이를 불렀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라고 영어로 노래했어요.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들 조용히 들었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와, 대단해요. 가수 같아요. 그때 지훈 씨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곡 하겠습니다. 미스터 밀러를 위해서. 그는 전우야를 불렀습니다. 군가였죠. 전우야 잘 자라. 노래를 듣던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통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오후에는 담근 김치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나눠 가져가요. 에밀리는 첫 김장이니까 우리가 좀 더 줄게. 각자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몫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아기 나오면 김치 담글 시간 없어요? 미리 많이 가져가요. 맞아. 우리가 또 담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니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해요. 뭐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에밀리가 있어서 동네가 더 밝아졌어요. 해가 저물 무렵 김장이 끝났습니다. 다들 지쳤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들. 내년에 또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했다. 어땠어요, 아빠? 처음엔 그저 김치 담그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다 같이 일하고, 먹고, 노래하고, 나누고. 이게 한국의 정인가?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웃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좀 알겠다. 내가 왜 여기 있고 싶어 하는지. 그날 밤 우리는 막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지훈 씨네 가족도 초대했죠. 자, 오늘 담근 김치로 만든 첫 요리예요.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다들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역시 함께 담근 김치가 최고야. 아버지가 지훈 씨 아버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사돈이 되는 건가요? 하하, 그렇게 되겠죠? 두 아버지가 웃으며 건배했어요. 어머니와 지훈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아기 나오면 같이 봐줘요. 그럼요. 우리가 할머니잖아요. 그날의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근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담고 정을 담고 미래를 담은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강한 마음을 녹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장 다음 날 지훈 씨 아버지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스터 밀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재로 안내받은 아버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에밀리 씨처럼 앞만 보고 달렸죠. 지훈 씨 아버지가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진급, 성과, 명예.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버지가 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뭘 놓치고 계셨는데요? 가족이요. 아이들 크는 걸 제대로 못 봤어요. 아내 고생하는 것도 몰랐고. 미스터 밀러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에밀리 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실감했습니다. 그런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에밀리 씨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곳 사람들도 슬퍼할 겁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군 경력, 명예가. 지훈 씨 아버지의 질문에 아버지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사는 게 명예인가요? 아니면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게 명예인가요? 저는 에밀리 씨가 충분히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웃을 돕고, 새 생명을 품고.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과 시간이. 아, 그래. 미스터 밀러, 다과 시간에 합류하시죠. 거실로 나오니 양가 어머니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 중이었습니다. 에밀리, 이 사진 봐요. 지훈 100일 사진이에요. 어머, 정말 귀엽네요. 분위기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에밀리 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지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딸이 군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알고도 그게 에밀리 씨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딸이 고생할 텐데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는 이미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억지로 뽑아내면 오히려 더 상처받을 겁니다.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조지,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잖아요. 그건 내가 흑인이라고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지. 하지만 우리 잘 살았잖아.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낼 줄은 몰랐나 봐요. 엘리자베스, 에밀리도 우리처럼 자기 길을 가게 해줘요. 지훈 씨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에밀리 씨를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딸을 정말 사랑하나? 네.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약속합니다. 내 딸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에밀리 씨가 원하는 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훈 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좋소. 내 딸을 부탁하오. 아버님. 지훈 씨가 감격해서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아빠가 허락했어. 그래, 이제 됐어. 정말 다행이야. 지훈 씨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와인을 개봉했죠. 자, 두 가족이 하나 되는 나를 위해 건배. 와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네, 아빠. 미안했다.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가서.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한 것 같구나. 오늘 지훈 부모님 만나보니 좋은 집안이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도 다 널 아끼고. 이런 곳이라면 안심이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었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명예로운 삶이야. 고마워요, 아빠.
그때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언제 결혼식 올릴까요? 그건 에밀리가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에밀리 씨니까 특별히 봐드릴게요. 대신 조용히 해주세요. 새벽 5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영어 수업 받는 아주머니들, 과외 학생 부모님들,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기는요? 무슨 일 있으면 저희가 도울게요. 병실 밖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러 새벽교회 가던 길에 들렀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밀리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종교가 달라도 그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병실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다들 걱정해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에밀리 씨구나. 그럼 이해가 되네요.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일주일이요?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 계세요. 그때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호자는 처음 보네요. 안심이에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주셨거든요. 오늘은 내가 점심 당번. 저녁은 내가 맡을게. 에밀리는 쉬어. 우리가 다 할게. 병원 직원들도 특별히 신경 써주었어요. 에밀리 씨 때문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통역도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군인답게 철저한 간병 계획표까지 만들었죠. 0800 아침 식사, 0900 의사회진, 천산책. 아빠, 여기는 군대가 아니에요. 습관이야, 습관.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기 모자야. 한국 아주머니들이 가르쳐줬어. 예뻐요, 엄마. 너도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건강해졌죠? 조심히 집에 가요. 화분이며 선물이며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네. 내가 틀렸어. 내가 여기서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아끼고 걱정하는데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지훈 씨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하, 그런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두 가족 모두를 가진 행운아라는 것을.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한국 방문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양가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부대찌개집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우리 집이 대체 회의실이네. 사장님이 특별히 큰 방을 내주셨어요. 아기 배가 더 나오기 전에 해야 해요. 그럼 다음 달은 어때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야기가 오가던 중 동네 어른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얘기한다면서?
우리도 좀 끼자. 어느새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통 혼례로 하면 좋겠는데. 맞아. 한복 입은 에밀리 보고 싶어. 음식은 우리가 준비할게. 뭔 소리야? 케이터링 해야지. 에이, 정이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야지. 갑자기 동네 잔치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분들이 다 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동네 경사인데. 에밀리가 우리 딸 같은데 안 올 수 있나? 지훈 씨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래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거든요. 논의 끝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 딱 좋네. 크리스마스 전이라 분위기도 좋고. 한복도 맞춰야 하고 패백 준비도 해야 하고. 걱정 마. 우리가 다 알려줄게. 그날부터 동네는 축제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한복집 사장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에밀리 씨 한복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게. 비싸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우리 동네 첫 국제 결혼인데. 서비스야, 서비스. 꽃집 사장님도 나섰어요. 부케는 내가 맡을게. 미국 스타일이랑 한국 스타일 믹스해서. 심지어 미용실 원장님까지. 당일 새벽부터 준비해줄게. 제일 예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에밀리. 패백 연습해야지. 패백이요. 시부모님께 절하고 인사드리는 거야? 중요해. 할머니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천천히 절을 해. 다시 해봐. 너무 빨라. 아니야, 손 위치가 틀렸어. 1시간 동안 절 연습만 했어요. 땀이 날 정도였죠? 잘했어. 이제 좀 한국 며느리 같네? 며칠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에밀리 씨, 잠깐 나와봐요. 밖에 나가보니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수야.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준비했어. 이불, 그릇, 밥솥, 김치 냉장고까지. 이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 시댁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맞아. 한국 며느리는 이 정도는 해야 해. 눈물이 났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울긴 왜 울어? 우리가 더 고맙지? 그러던 중 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뭐요? 미국식 리허설 디너를 하면 어떨까? 양가와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결혼 전날 저녁, 호텔에서 리허설 디너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아버지입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모두 감동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딸을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말은 지훈 씨 부모님을 보며 한 거였어요. 지훈 씨 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에밀리 씨를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Welcome to our family. 두 아버지가 포옹했어요.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훔쳤죠. 저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군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외국인이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셨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앞으로 받은 사랑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가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어요. 자랑스럽다, 에밀리. 어머니도 울면서 이어서 미국식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입장할 때 미군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렷. 이라고 영어로 구령을 외쳤어요. 제 동기들이 예복을 입고 양옆에 서서 카라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가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죠. 에밀리 터너 대위. 아니, 미세스 에밀리 박. 사회자가 소개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축사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엔 영어로 했죠? 제 딸은 전사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로 했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집을 찾았습니다.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훈 씨 아버지도 축사를 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에밀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어서 동네 대표로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였다고 자부합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부대찌개 한 그릇이 만든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네요. 축가 시간도 특별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준비한 사랑의 트위스트로 시작했죠. 미군 동료들은 스탠드바이 미 스탠드바이 미를 불렀고요. 한국과 미국의 노래가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케이크가 2개였거든요. 하나는 한국 전통 백설기 케이크, 하나는 미국식 웨딩 케이크. 두 문화의 만남. 부케 던지기 시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미군 동료들이 섞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케를 받은 건 동네 슈퍼 아저씨네 딸이었습니다. 어머. 수진이가 받았네? 다음은 수진이 차례야. 피로연 하이라이트는 양가 부모님의 합동 공연이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네 분이 아리랑을 함께 부르셨거든요. 아빠의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 씨와 제가 인사를 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훈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 두 문화, 두 나라의 결합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축복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을 배웅하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동네 며느리가 됐구나.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가 다 있잖아. 마지막 하객이 떠나고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집으로 왔어요. 임신 중이라 멀리 갈 수 없었거든요. 아쉽지 않아요. 전혀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날 밤 양가 부모님과 조촐한 뒤풀이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돈이네.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차돈. 바이링구얼. 아버지의 한국어에 모두 웃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오늘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엄마,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 안심이야. 좋은 남편, 좋은 가족, 좋은 이웃들 다 가졌구나. 아버지도 지훈 씨와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잘 돌봐줘.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겠습니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두 남자가 포옹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 소리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공항에서 뛰어나온 어머니와 아버지. 놀랍게도 두 분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한솔이 100일이니까 한복 입어야지. 사돈이 보내준 거야? 치수도 딱 맞아. 100일 잔치 장소는 당연히 동네 경로당이었어요. 우리 한솔이 100일이라니. 벌써 이렇게 컸어.
온 동네가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소리를 안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소라, 할아버지야. 사랑해. 발음이 완벽했어요. 몇 달 동안 연습하신 게 분명했죠. 어머니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김치 담그는 법 다 배웠어? 그럼요. 이번엔 내가 담가왔어요. 정말. 맛 봐야겠네. 잔치가 한창일 때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몇 달 전에 한 말 기억나? 뭐요? 군 경력 어쩌고. 미안했다, 아빠. 이제 알겠어.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는 거구나. 아버지가 한 소리를 보며 웃었어요. 내가 여기서 하는 일들 다 들었다. 통번역 봉사, 문화 교류 프로그램.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예로운 삶이야. 자랑스럽다, 딸. 어머니도 다가왔어요.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 살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여기가 진짜 사는 맛이 나더라. 사람 사는 맛.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소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봐야죠. 그때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우리 한소리 할아버지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아코디언을 들었어요. 뭐야? 언제 배웠어요? 비밀이었지? 그리고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동네 사람들이 따라 불렀어요. 한소리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브라보. 역시 우리 사돈. 끝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나의 두 번째 집이에요. 아니, 또 하나의 집이에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한소리 때문에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소리는 피곤했는지 스르르 잠들었죠. 몇 달 사이 정말 많이 변했네. 제가 말하자 지훈 씨가 웃었어요. 부모님도, 우리도 모두가 변했죠. 좋은 쪽으로.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결혼식 날처럼. 에밀리. 응.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군 생활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그게 없었으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봤습니다. 에밀리, 한국이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한국에 많은 걸 주고 있구나.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아빠가.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 최고. 지금까지 에밀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가 오히려 진정한 명예를 찾는 계기가 되었네요. 처음엔 딸을 구하러 왔다던 해병대 대령아버지 48시간 안에 데려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한국의 따뜻한 정에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아코디언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는 사돈이 되었죠. 한 그릇의 부대찌개가 만든 인연, 그것이 두 나라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군복을 벗었지만 더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문화를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세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은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실화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한국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정과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자부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세상 만들기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